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현대소설론 강좌를 담당하게 된 국문학과 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대학 개강이 2주 연기됐고, 개강 후 2주 동안에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년과 달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이니까 가급적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돼서 3주차에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현대소설론 강좌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전에 여러분 이 클래스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수정해서 올려뒀어요.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다면 이 클래스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오늘 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들으면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조금씩 첨언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현대소설론 보시면 강의 시간은 잘 알고 있다시피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수업은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지만 실제 끝나는 시간은 아마 한 11시 45분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시부터 바로 연강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경우에 건물 간 이동을 하거나 또 잠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만 해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뒤에 수업이 붙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꽉 채워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감안해 주시도록 하고요. 강의실은 원효관 306 강의실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출석부를 보니까 지금 현재 35명이 수강 신청을 했고, 국문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이나 또는 꼭 복수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다른 계열의 다른 전공 학생들도 더러 눈에 띕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작년이죠,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가게 될 그런 학생도 있는데 모쪼록 어쨌든 즐겁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부터 우리 대학 경주 캠퍼스 공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현대문학 소설 전공입니다. 제가 현대소설론 강좌를 괜히 담당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겠죠. 제 전공 분야이고요. 제 이름은 아까 잠깐 서두에 소개했던 것처럼 오태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연락처, 연구실 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실 때 제 휴대전화에 여러분의 번호가 다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할 때는
무슨 과 누구입니다. 현대소설론 수업을 듣는 무슨 과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질문이든 도움받을 내용을 요청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면담 시간은 뭐 지금 여기는 수업 시간 전후라든가 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하고 연락을 해서 면담 시간 잡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면담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 연구실은 원효관 4층에 교수 연구실들 가운데 한 군데가 있으니까 남쪽 편인데 와본 학생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연구실은 거기 있다. 그래서 면담은 이제 제 연구실에서 다소 협소하고 환경이 좋진 않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강좌 개요부터 순서대로 뭐 읽어가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명이 현대소설론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현대랑 소설론,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인데 뭐 고대 소설이 아니라 현대 소설. 왜 뭘 현대 소설이라고 할까? 이게 단순히 시기상의 구분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소설이라고 했을 때 소설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픽션, 허구의 형식이죠. 또는 스토리,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노블이라고 해서 근대 장편 소설을 뜻합니다. 물론 이제 숏 스토리라고 하는 단편 소설도 있긴 해요. 이런 소설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그걸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국가별로 따지면 한국 소설도 있고요,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소설도 있고요, 뭐 영국 소설도 있고 유럽 소설, 뭐 아프리카, 중남미 소설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만 소설 텍스트는 대상을 한국 소설에 초점을 맞추지만, 소설에 관한 이론은 서양의 이론이 동양으로 전파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양 소설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동양 소설의 이론, 그리고 한국 소설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소설 이론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소설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적인 소설의 이론을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이 이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텍스트들, 소설 작품이 되겠죠. 그 소설 작품을 같이 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좌 배열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현대소설의 본질 및 소설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해한다. 이 서사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성을 구축하는 것들. 뭐 여러분 이미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배우긴 했습니다. 뭐 인물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서양 및 동양의 소설에 관한 이론을 개괄적으로 조망하는 한편 그것들을 계보학적으로 탐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동양의 소설 이론을 같이 함께 살펴본다. 또한 동서양의 대표적인 소설을 강독하는 것을 통해 이론적 방법론을 실제 작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소설을 중심에 둡니다. 서양 소설 또는 뭐 한국이 아닌 동아시아권의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하게는 살펴보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설이 발생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그 소설이 유통되는 어떤 문화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이 국어문화 전공 소설론, 현대소설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국 소설에 좀 초점을 맞출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 현대소설의 감상, 해석, 평가에 있어서 비판적 인식과 관점을 함양한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설 작품을 읽는데 그냥 뭐 줄거리를 이해하거나 거기에 인물 구도가 어떻게 나타났다라든가 이런 정도로 중등교과 과정에서 요구했던 어떤 정보들을 추출해내거나 그 소설을 어떤 하나의 뭐 교훈담처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이 소설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 좀 읽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 사실 문학을 잘 읽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소설은 더군다나 잘 읽지 않는 편이죠. 물론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작된 형태, 페이퍼북으로 소설을 읽지 않고 웹상에서 웹소설 같은 거를 읽는 학생들은 제법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창작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소설을 널리 읽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소설을 그냥 단순히 무슨 흥미나 재미로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다음에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나 세계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가에 있어서 문학, 특히 소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설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분석하는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그걸 뭐 굳이 따지면 소설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수업 시간에 바로 그 소설의 이론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역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이론가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또는 전생에 걸쳐서 작업한 내용을 그냥 한두 줄 이렇게 혈기 본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강좌의 개요 내용을 4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대소설 이론을 개발학적으로 탐색하고 소설의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이건 서사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용되는가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소설이 다른 문학의 시나 희곡과 다른 소설만의 형식적 자질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의 서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서사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는가, 그리고 그 서사를 통해서 사실은 인물들의 행위라든가 사건이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소설, 현대소설,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다 보면 나중에는 21세기, 비교적 최근의 한국 소설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의 감상이나 평가를 위한 비판적인 인식과 관점을 함양한다. 이 앞서 강좌 배열에서도 설명되어 있던 내용이죠. 자, 강의 방법인데요. 이게 쭉 기존에 이제 제가 강의해 왔던 방법들을 준용해서 6가지 항목으로 적어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요 교재 및 참고 서적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론 또는 방법론, 연구 방법론이죠. 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도 잠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주요 교재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주 교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에 관한 이론, 또 그러니까 소설론이죠. 그 관련된 책들은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물론 묶여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외국의 대학에서 이런 소설 이런 거 관련된 개론서들 아주 두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번역서들이 한국에 또 출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씩 넘기면서 따라서 읽는 건 이 수업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별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정리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강의 자료로 정리해서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또는 관련된 강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거나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소설은 어찌됐든 이제 문자 텍스트죠. 문자 미디어,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 소설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한국어로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다른 미디어들 뭐 예컨대 음성 미디어나 영상 미디어 또는 인터넷 미디어를 확인하거나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설 또는 소설을 둘러싼 어떤 환경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미디어를 같이 접목시켜서 활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중에서도 소설이 원작인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영화를 잠깐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수학습자 간 탑다운식의 일방적인 강의를 지향하고 문답식 토론을 통해서 양방향의 소통을 추구한다. 이게 왜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설 이론에 대해서 물론 제가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 강의할 때는 아무래도 일방향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형 수업이긴 하지만 교수자인 제가 아주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학문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다양한 의문이 들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질문을 제기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 제 수업을 들으려면 입을 떼고 귀를 여셔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 좋으니까 질문을 제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제가 하는 말이 저의 강의 내용이 정답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왜지? 뭐지? 어째서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보고요. 시험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개강도 안 했는데 기분이 좀 그렇죠. 하지만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과제, 소설 텍스트 분석 보고서인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성적평가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건 잠깐 쓰면서 얘기를 해드리죠. 자, 우리 수업에서 성적평가 항목은 총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출석이 10%의 비율 10점을 차지합니다. 출석은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학기에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F가 됩니다. 그래서 15주차 기준이죠. 여러분들은 4분의 3 이상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공결이 있으면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유로 인해서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이미 뭐 수업을 지난 학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은 잘 알 거고요. 3번 결석하면 다시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한 것으로 해서 감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고 우리는 지금 1시간 반씩 분간되어 있으니까 총 30번의 수업이죠. 그래서 또 4분의 1 이상 결석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 출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업이 우리가 10시 반부터 12시까지인데 10시 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 A306 강의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스마트 출결 시스템으로 출석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잘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또 매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출석을 직접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간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안하시고 이 출석 시스템상에서 나는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되어 있다든가 지각으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맞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고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각각 25점, 2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 텐데요. 저는 객관식, 단답형, OX, 삼국기 이런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대체로 이제 단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험은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평가라기보다는 스스로 본인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축적해가는 단계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술형 지필고사를 출제한다. 당연히 시험의 범위는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텍스트에 한정합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대략 2주쯤 전에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이 클래스에 공지하고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이렇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도 받습니다. 또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험 자체에 너무 부담스럽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시험 보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대략 지금 뭐 이런 정도 수준이면 5문항 정도 답을 쓰게 할 거고요. 아마도 더 많은 문항을 출제해서 선택해서 답을 쓰게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8문항 중에 5문항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과 관련돼서 소설 텍스트를 같이 살펴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동서양의 핵심적인 소설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소설을 읽기 위한 핵심적인 어떤 관점과 관련된 이런 토픽이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과 관련된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텍스트들도 같이 읽고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요. 이 과제는 대략 지금 9주차쯤에 제출하는데요. 참고 과제는 이제 20점 만점이고요. 1차를 9주차에 제출하고요. 9주차에 제출하고 나면 모든 학생이 다 동산 시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이제 발표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데 바로 그 발표 전주에 저를 만나서 이 제출한 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이 발표문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죠. 발표 때 하고 피드백도 해줄 겁니다. 그럼 그걸 합쳐서 수정 보완해서 최종 과제를 제출합니다. 그게 대략 15주차가 돼요. 학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는 하나인데 실제로는 1차와 최종으로 2번에 걸쳐서 수정해서 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제를 한 번 내고 말면 평가받고 뭐 평가를 좋게 받을 수도 있고 나쁘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과제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다른 사람이 내 과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 평가는 최종 과제로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나는 1차 과제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종 과제를 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최종 과제라도 내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표하기가 어렵겠죠. 왜? 1차 과제를 제출해야지만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1차 과제를 냈는데 최종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차 과제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과제도 내고 최종 과제도 제출하는 것이 기준이고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제는 20점이 만점이고요. 최종 과제를 기준으로 A, B, C, D 이런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20점, 18점, 16점, 14점 이런 식으로 2점씩 차등해서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 수강생이 현재로서는 35명이거든요. 아마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표 토론 시간이 대략 지금 5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10번의 시간이니까 아마 1시간에 한 3명 정도씩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가 좀 더 전체 수강 인원이 확정되고 강의 전체 흐름을 감안해서 제가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발표를 반드시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냈죠. 1차 과제를 낸 걸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발표를 위해서 발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발표의 주안점은 뭐고 이런 것들 물론 다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때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여타 수강생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응대하는가? 즉, 답변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표를 평가합니다. 이 발표는 10점이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10, 9, 8, 7 이런 식으로 1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이 있어요. 나 말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해서 발표하는 여러분 말고 다른 수강생들이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도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4시간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토론에 참여한 횟수를 감안해가지고 토론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건 적정한 상한선을 둘 거예요. 그래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토론을 하면 50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토론하면 9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 점수를 부여하고 요 전체 출석부터 토론까지 6개의 평가 지표의 총합인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뭐 여러분들 상대평가를 통해서 학점 받아본 적이 있을 테니까 잘 아실 거고요. 저렇게 지금 평가 지표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안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가시면 강의 교재가 있죠. 그래서 주요 교재, 참고 서적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 교재 보시면 황정화 역금 다시 소설 이론을 읽는다부터 시작해서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루카치라든가 노스토프라이라든가 미하일 바흐친이라든가 이영 와트 다 이제 서양 소설의 이론이고요. 이보경 문과 노벨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소설론이고 가라타니 고진은 이제 일본 소설론이에요. 한국 소설론은 뭐 따로 책을 명시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교재라고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이 책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수업 시간에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오늘은 수업을 한다. 여기 핵심적인 내용보다 이거 밑줄을 그어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더 폭넓게 이 소설의 이론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은 여기 나와 있는 주요 교재들 또는 이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책들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서적 뭐 수업시간 별도 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참고서적들은요 대부분 우리 수업시간에서 이론만 탐색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 텍스트들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들을 미리 사전에 찾아서 읽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그 텍스트를 스캔을 해가지고요.
미리 이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업 오기 전에 그 텍스트도 읽고 출력해서 가지고 와서 수업에 참여하게 할 겁니다. 물론 분량이 아주 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책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게 아니고 뭐 한 단편 소설 정도 분량이다 라고 하면 제가 다 스캔해서 이 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한 교재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과제 관련해서 아까 여기 잠깐 평가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죠. 과제는 이제 9주차에 내는데요. 자, 보시면 과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소설 이론의 기초적인 개념을 활용한 동시대 한국 소설에 관한 분석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대 한국 소설 분석 보고서예요. 동시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뜻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뭐 꼭 2020년은 아니겠죠. 비교적 최근의 소설을 뜻하고요. 한국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소설을 분석한 보고서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이 분석 보고서 리포트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독후감 아닙니다. 두 번째, 감상문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중등교과 과정이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작품 또는 특히 소설에 대해서 읽고 감상문에 준하는 형식의 글을 써서 제출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요, 분석 보고서예요. 이 분석이란 말은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확하게 얘기하면요, 비평문입니다. 소설에 관한 비평문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건 양식을 제가 드립니다. A4 두세 매죠. 양식을 드릴 거고 그 양식 각각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독후감이나 감상문에서는요, 대체로 무슨 저자에 관한 정보, 소설의 줄거리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라든가 또는 이 소설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의 입장, 관점, 태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 다음에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상, 사물, 사건, 세계,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인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쓰는 거예요. 소설에 누가 등장했는데 걔가 무슨 말을 했다. 아, 나도 얘처럼 살아야겠다. 이 소설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다. 이 소설의 작가는 주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주요 작품이 이거고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특히 동시대 한국소설, 21세기 한국소설을 모두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주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한국소설의 뭐라고 할까요? 서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 특징적인 양상이 드러난 텍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 텍스트는 얘기했던 것처럼 스캔해서 이 클래스에 올려둡니다.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읽을 거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같이 미리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 토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을 막 오랫동안 읽어오지도 않았고 또 그 소설을 감상문이나 후감이 아니라 비평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게 역시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설의 기초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테마별로 비교적 최근 소설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의견, 관점,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소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함께 같이 공부해 가면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죠. 과제는 9주차에 1차로 내고요. 그 다음에 발표 토론하고 피드백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어 있다. 감안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강좌 개요부터 과제까지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입니다. 이 오프라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네요. 뭐 설명 들으면서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니까 잘 메모하거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수업이 3월 16일 개강이죠. 우린 월요일 수업이니까 또 딱 그때 개강인데 2주 동안에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3월 30일 월요일 3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주차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늘 강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고 1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 소설론이니까 소설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소설이 뭐냐? 소설이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서양의 소설 이론은 이제 두 개의 측면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소설의 발생. 그러니까 이제 이때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춘향전 또는 뭐가 있을까요? 허생전 이런 이른바 한국으로 따지면 고전 소설이 아니라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장르이자 문학적 형식이거든요. 노블이라고 해요. 이 근대 소설이 발생하는 역사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세 가지인데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은 2주차 첫 번째 시간에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소설의 갈래입니다. 물론 이걸 뭐 장편 소설, 단편 소설 뭐 이렇게도 분량 따지면 중편 소설도 있죠.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뭐 이 그 허구정 요소를 가미해서 뭐 픽션이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표적인 노블, 특히 근대 소설에서 중요한 소설의 갈래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역사 소설이고 다른 하나가 성장 소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온라인 강의여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주차에는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뜻대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부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난다면 간단하게 수강생 자기소개, 여러분에 대한 소개죠. 그리고 이 강좌 수강 신청한 이유, 이 강좌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들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0주차 두 번째 시간부터 15주차 첫 번째 시간까지 5주 동안 발표 토론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토론 순서를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이제 3주차 3월 30일 날 오실 때는 내가 발표를 하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오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두 번째 시간하고 4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동양소설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 근대소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국, 일본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심대한 영향이었고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떤 길을 걸어오기도 했어요. 예컨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언급하겠습니다만, 한국 근대 최초 장편 소설이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면,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 소설의 예컨대 아버지격이다라고 하면 일본에도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중국에도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문학 세계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근대 소설로서 유사한, 비슷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의 소설로는 어떻게 전개됐는가라고 하는 걸 일단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주로 이제 정치 소설 관련해서. 그 다음에 4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일본 소설로. 그래서 주로 이제 사소설이라고 하는 후타바테 시메이의 뜬구름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라도 일본의 어떤 소설적 전통 속에서 이 사소설, 셀프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사소설이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소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4주차 두 번째, 그 다음에 5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이제 장편소설론과 관련해서 장편소설에 대해서 이광수의 무정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주차 두 번째 시간, 4월 8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광수 무정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소설이고요.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작품이에요. 지금으로만 따져봐도 벌써 100년이 넘었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 103년 정도 됐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의외로 재밌습니다.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때 당시 살아갔던 청년 세대의 어떤 열망, 의욕, 그들의 어떤 그 번민,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읽어보면 좋겠어요. 근데 장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짧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라면 조금씩 읽어도 제가 봤을 때 한 3, 4일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그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이 소설 텍스트를 미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떤 판본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원 판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편소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 형식의 어떤 미학적 완성도를 얘기했을 때는 단편소설을 얘기하거든요. 대체로 이제 1930년대 이태준 같은 소설가의 단편소설을 완성태로 보긴 하는데, 그 이전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단편소설, 새로운 형식의 단편소설을 실험하고 또 어느 정도 형식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 단편소설론과 관련돼서 김동인의 소설을 같이 읽어보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게 이제 4월 13일 5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수요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투표하셔야죠. 그래서 그날은 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휴강으로 인해서 1시간 보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6주차로 들어가서 6월 29일. 짐작하다시피 올해는, 특히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년과 다르게 수업이 늦게, 개강이 늦었고, 그 다음에 종강도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일정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대체로는 긴 경우에는 7월 초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우리 수업은 어쨌든 6월 29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서양, 동양, 한국의 소설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셈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교적 최근의 소설을 읽는데 필요한 소설의 이론 또는 관점, 방법 또는 테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설 텍스트에 대해서 같이 읽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소설가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6주차에는 소설가 개인 그리고 그 관련된 텍스트를 강독할 생각이고요. 7주차에는 소설가 국가 민족 또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텍스트를 강독할 생각이고요. 요 각각의 테마 또는 관련되어 있는 이론, 강독 텍스트는 물론 이미 선정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8주차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험 보기 전에는 관련된 시험 범위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8주차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9주차에 이제 소설과 젠더 마이너리티의 문제. 21세기 소설, 그리고 최근에 한국 소설의 가장 우세종은 역시 페미니즘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이 마이너리티들의 문제들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퀴어 서사라고 불리는 그런 소설 텍스트들이 있어서 그 관련된 이론 그리고 소설 작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9주차가 끝나고요. 10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 시간에 진행해야 되는 발표, 토론이 어떤 과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10주차 두 번째 시간, 즉 5월 20일부터 15주차 첫 번째 시간, 6월 22일까지 총 5주 동안 여러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발표 그리고 토론이 진행됩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발표 전 일주, 그러니까 발표 직전 주에 해당 주의 발표자는 저를 만나서 발표 준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5주차 두 번째 시간에 강의 총평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보강이었던 16주차 첫 번째 시간에 기말고사를 보고 이 수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주차별 강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3월 30일부터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강이 2주 연기된 만큼 종강도 자연스럽게 연기되고 중간에 5주차죠. 4월 15일 국회의원이어서 휴강을 하게 됨에 따라서 16주차 첫 번째 시간에 보강을 하고 그때 기말고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셔야 될 건 뭐 다른 건 없고요. 발표를 하게 되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지 아직 뭐 전혀 그런 그 일정에 대한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5월 20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이니까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 텍스트를 꼭 좀 미리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현대소설론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직접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어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이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기 때문에 더 뭔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점, 뭔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 강의 계획서 앞부분에 제 메일 주소 있죠. 제 개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는 현대소설론 수업을 수강한 누구입니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한두 가지 부탁 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수업이 강의형 수업이고 소설에 관한 이론 또는 소설 텍스트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공부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냥 제 수업 내용을 가만히 앉아서 필기하거나 듣거나 하다 보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는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제가 오늘 OT 하면서도 사이사이에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됩니다. 내가 이런 거 괜히 물어봐가지고 바보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다 바보죠.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스스로 검열하지 마시고 편하고 자유롭게 끊임없이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강의 후반부에는 이제 같이 발표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수업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의 의견, 입장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저를 포함해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설명할 때도 뭔가 막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잘 효과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혼자 공부했지만 사실 함께 공부했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한 학기 동안 현대소설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현대소설론 1주차 첫 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3주차에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 건강 잘 관리하셔서 개강하고 나면 우리 강의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